고졸 기사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 낯선 스페인어가 흘러나왔죠. 그 순간 재벌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사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장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어요. 68배 나이지만 몸은 정확했죠.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만수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운전기사의 유니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얼굴이 보였죠. 오늘도 무사히. 만수는 작게 중얼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가구도 많지 않았죠. 침대, 옷장,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수는 지하철을 타고 회장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거리였어요. 만수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많아서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화를 부르기도 했죠. 침묵이 더 안전했습니다. 회장 자택에 도착하니 차고지기가 인사했습니다. 장 기사님, 일찍 오셨네요.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 대신 웃음으로 답했죠. 차고로 가서 회장의 전용차를 점검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만수는 차를 닦기 시작했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모든 걸 확인했어요. 만수는 꼼꼼했죠. 사고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됐습니다. 7시가 되자 회장 김도연이 나왔습니다. 75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장 기사, 회장이 차에 올랐습니다. 만수는 공손하게 문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죠. 오늘 일정 확인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9시 본사 이사회, 12시 중식 미팅, 오후 3시 계열사 시찰입니다. 만수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차는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운전했죠. 회장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재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어요. 맨손으로 기업을 읽었죠. 지금은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회장은 늘 냉담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고 무뚝뚝했죠. 장 기사, 말이 너무 없어.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어요. 사람이 좀 부침성이 있어야지. 맨날 고개만 끄덕이고. 만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한 사람. 만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차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이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만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기했어요. 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만수는 차 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스페인어 사전이었어요. 만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만수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만수는 혼자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군 제대 후 만수는 운전기사가 됐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학벌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운전은 만수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40년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러 회사, 여러 사람을 모셨어요. 10년 전부터는 김도연 회장의 전속 기사가 됐죠. 만수는 회장을 존경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회장은 만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인가? 만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만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만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차 문을 열어줬어요. 다음 일정으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점심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만수는 밖에서 대기했죠. 만수는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었죠. 회장님은 맛있는 한정식을 드실 텐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았어요. 만수는 이런 삶에 익숙했죠. 오후 3시 계열사 시찰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피곤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차를 회장 자택으로 몰았어요. 자택에 도착하니 회장이 내렸습니다. 만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인사도 없었죠. 만수는 차를 차고에 넣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어요.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만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8배 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며칠 뒤 만수는 평소처럼 회장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외 투자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일정이었죠. 오늘 미팅 잘 끝내야 해. 회장이 뒷좌석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미팅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만수는 익숙한 길을 달렸죠.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뭐야, 또 남미 쪽이야? 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스페인어였어요. 또렷하고 빠른 말투였죠.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장기사 옆에 앉아 있어. 혹시 몰라. 회장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뒷좌석으로 갔죠. 회장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스페인어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회장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만수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어요. 회장님,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만수를 봤어요. 제가 통역해도 되겠습니까?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가 스페인어를 한다고요? 뭐, 자네가 스페인어를 해?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조금 합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했어요. 그럼 어서 통역해봐.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받아들었어요. 만수는 스페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했어요.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써온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이렇게 스페인어를 잘할 줄 몰랐어요. 통화는 5분쯤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회장에게 돌려줬어요. 뭐라고 한 거야? 회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회장님을 본명으로 부르며 묻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약속 아직 유효하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본명이라고요? 회장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특히 해외에는 더욱 없었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시선을 도로에 둔 채 대답했어요. 제가 통역을 오래 했습니다. 아주 오래요. 만수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회장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미팅이 먼저였죠. 일단 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다시 운전석으로 갔어요. 차를 출발시켰죠. 하지만 차 안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만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장 기사가 스페인어를 그것도 저렇게 유창하게 회장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지만 만수를 다시 봤어요. 장 기사, 미팅 끝나고 얘기 좀 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회장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혼자 차 안에 남았어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만수는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만수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스페인에 있었던 시절. 그때 만수는 통역사였어요. 광산 개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스페인 현지인들 사이를 통역했어요. 만수는 능력 있는 통역사였죠. 그때 만수는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도연은 젊은 사업가였어요. 해외 사업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죠. 두 사람은 광산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어요. 사고도 많았고 위험했죠. 그리고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바뀐 날이었죠. 2시간 뒤 회장이 미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차에 올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장 기사 사무실로 가지 말고 한강 쪽으로 가.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만수도 따라 내렸죠. 산책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이상한 풍경이었죠. 회장과 기사가 함께 걷는 모습. 장 기사.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자네 정체가 뭐야? 만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스페인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운전기사를 해?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물었어요. 자네, 혹시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만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한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죠. 회장님,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잊으셨을 줄 알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수의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자네였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30년 전 스페인 광산 현장에서 통역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회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만수도 옆에 앉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만수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28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운 좋게 통역 일을 얻었죠. 스페인 광산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만수의 말을 들으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은 30대 중반이었죠. 해외 사업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때 김도연 과장이셨습니다.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열정적이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저는 회장님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매일 함께 현장을 다녔죠. 만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호칭을 기억했어요. 광산 막사에서 둘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 회장은 만수를 형님이라고 불렀죠. 맞아. 그때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회장님을 끌어냈어요. 회장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그 사람의 얼굴을 봤죠. 자네가 날 살렸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회장님은 큰 부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등을 다쳤습니다. 치료비가 없었죠.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해고했습니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시 회사의 비정함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역 일은 할 수 없었어요. 등이 아팠으니까요.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회장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회장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성공하셔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됐죠. 만수의 말에 회장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회장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는 회장의 손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전속 기사가 된 거야?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 회사에서 기사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어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30년이 지났고 저도 많이 늙었으니까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죠.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회장은 만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자네를 알아보게. 회장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서 뭐합니까? 회장님은 성공하신 분이고 저는 그냥 운전기사예요.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장 기사, 아니 만수 형. 회장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는 그 호칭에 눈을 감았어요.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만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택시 타고 갈게.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만수를 한 번 더 봤어요.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만수의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니. 회장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10년 동안 함부로 대했어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장만수 기사 신원조사 다시 해봐.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오후가 되자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예전과 같았죠. 고아원 출신, 고졸, 40년 운전 경력.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페인에서의 기록은 없었어요. 통역사였다는 흔적도 없었죠. 이상하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물었어요. 무엇이 이상하신가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비서가 나간 뒤 회장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수 형이 일부러 기록을 지운 건가? 회장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회장은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광산 막사에서의 밤들, 만수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던 시간들. 형님, 저 언젠가 큰 사업가가 될 겁니다. 젊은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도연이는 할 수 있어. 만수는 항상 회장을 격려했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줬어요. 회장의 든든한 형이었죠.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지고 회장이 갇혔어요. 만수가 달려들어가 회장을 구했죠. 도연아, 괜찮아?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정신을 잃기 직전 만수의 얼굴을 봤어요. 피투성이었지만 웃고 있었죠. 회장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가벼운 부상이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옆에 없었죠. 만수 형은 어디 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이라고 들었어요. 회장은 만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막았어요. 김 과장,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회사는 회장을 급히 귀국시켰습니다. 회장은 만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뒤 회장은 만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요. 회사도 만수의 정보를 주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며 회장은 바빠졌습니다. 일에 치이며 살았어요. 만수 생각은 점점 흐려졌죠. 미안해, 형님. 나는 형님을 잊고 살았어. 회장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평소처럼 회장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랐어요. 만수 형. 회장이 불렀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어요. 예, 회장님. 회장은 말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일정 없어. 그냥 드라이브 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수 형.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형님 치료비는 어떻게 됐어?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공장 일하면서 조금씩 갚았습니다. 5년 걸렸어요. 회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만수는 자신을 구해주고 빚을 떠안았어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회장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연락해서 뭐합니까? 회장님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셨는데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님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회장을 돌아봤죠. 회장님,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빛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형님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공장에서도 운전대 앞에서도 만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회장은 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형님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와서 바뀔 건 없습니다. 만수는 다시 운전석을 향했습니다. 돌아가시죠. 회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회장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장만수 기사, 해고 처리해.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며 나가라고 했어요.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회장은 만수를 기사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은 고민에 빠졌죠. 며칠 뒤 회장은 만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어요. 앉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불안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 기사.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부로 그만둬. 회장의 말에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해고라고요? 이유는 묻지 마.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회장실을 나가려 했어요. 차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쩔그랑 차키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회장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장 기사님 해고됐대. 왜? 무슨 일 있었대? 만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말해도 되겠지.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숨기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죠. 만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뭘 하지?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68배 나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회장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이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누구십니까?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그 사람 찾았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회장은 긴장했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장만수.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는 겁니까? 상대방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광산회사 유족들입니다. 그때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회장은 기억했습니다. 그 사고는 여러 명을 다치게 했죠. 장만수 씨가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요. 회장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고 싶고요. 회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의 한 호텔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 형, 내가 몰랐던 게 더 많았구나. 회장은 만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다음 주를 기다리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어요. 회장은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몇 명의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가자 한 명이 일어섰죠. 김도연 회장님이십니까?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는 당시 광산 사고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한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장만수 씨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갱도에서 여러 명을 구조했어요. 회장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모르셨을 겁니다. 장만수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스페인어로 쓰여 있었지만 통역이 함께 있었죠. 기사에는 만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용감한 통역사가 여러 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장만수 씨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찾았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한국에 계시다는 걸 알았죠.
회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장만수 씨께 보상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만수 형에게 전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만수 씨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수표가 있었어요. 만수 형,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회장은 만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회장은 기사에게 만수의 집 주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차는 만수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만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봤죠. 장만수 씨 아십니까? 이웃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사 가셨어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웃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회장은 막막했습니다. 만수가 사라진 거예요. 회장은 만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 알아봤어요. 하지만 만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장만수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사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답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만수를 찾고 있었어요. 매일 조사 결과를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죠.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우연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소식이 나왔어요. 은퇴한 운전기사가 젊은 기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어요. 만수였습니다. 회장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수는 젊은 기사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운전은 기술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건 인격입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뛰었어요. 뉴스에서 장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운전 교육원이었어요. 회장은 다음 날 아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갔어요. 기사 없이 혼자였죠. 교육원에 도착하니 만수가 보였습니다. 젊은 기사들과 함께 차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만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만수가 회장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만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은 만수 앞에 섰어요. 만수 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없이 가셨어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 곁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제 곁에 있어야 해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해고된 기사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회장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들어주세요. 제발. 만수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원 사무실로 갔어요. 조용한 방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형님께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수표였습니다. 스페인 유족들이 준 보상금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어요. 30년 전 형님이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형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해요. 만수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어요. 왜요? 형님이 받아야 할 돈이에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회장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을.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회장님은 성공하셔야 했어요. 만수는 회장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회장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은 존중받아야 할 뿐이에요. 제대로 대우받아야 해요. 만수는 손을 걷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와서 바뀔 건 없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림자처럼.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님,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만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만수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만수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만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것을. 회장은 일어나 교육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만수를 제대로 대우하기로요. 세상에 알리기로요.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급히.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은인을 소개할 거야. 며칠 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장만수 씨입니다. 회장은 만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회장은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산사고, 만수의 구조, 모든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운전기사로 일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장만수 씨는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뉴스는 만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숨은 영웅의 이야기였죠. 만수는 교육원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당황스러웠죠. 선생님, 영웅이셨어요? 젊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만수를 영웅으로 봤습니다. 교육원으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만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였죠. 만수 형님. 회장이 교육원 입구에서 불렀습니다. 만수는 밖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분들은 30년 전 형님이 구한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만수는 어쩔 줄 몰랐죠. 형님,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만수가 회장을 봤어요.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의아했어요. 어디로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입니다. 형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만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알겠습니다. 만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회장이 직접 운전했죠. 회장님이 운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수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웃었어요. 오늘은 제가 형님을 모시고 싶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만수를 환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분이 장만수 선생님이십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만수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만수를 자신의 의자에 앉혔어요. 형님, 여기 앉으세요. 만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만 회장은 고집했어요. 형님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만수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회장은 앞에 섰어요. 형님.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어요.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광산 막사에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형님이라고. 만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예전처럼. 회장이 간청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그 순간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만수 앞에 섰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만수는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됐어. 일어나. 하지만 회장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형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만수는 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회장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형님을 존중하고 싶어요. 만수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알았어, 도연아.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형님, 앞으로 제 옆에 계셔주세요. 회장이 부탁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운전기사로 돌아갈 생각 없어.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기사로가 아니라 제 스승으로 형님으로 계셔주세요. 만수는 회장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볼게.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만수를 위한 작은 만찬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장만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회장이 만수를 소개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식사를 하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만수 선생님을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회장은 만수를 봤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연 회장. 만수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회장은 만수를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만수도 인사했어요. 그래, 내일 보자. 만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나는 성공을 원한 적이 없다.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걸 얻은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회사의 고문이 되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직함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만수는 젊은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운전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어요. 일은 기술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건 인격입니다. 만수가 교육실에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경청했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존중해야 합니다. 만수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도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도 좋은 강의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야. 두 사람은 함께 회장실로 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만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야 오래가지.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다음 주에 공식 행사가 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형님을 정식으로 사회에 소개하고 싶어요. 만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해야 하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큰 호텔 연회장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계 인사들, 언론, 일반인들까지.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 장만수 선생님입니다. 만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장만수 선생님은 30년 전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회장은 만수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회장은 만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만수는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운전기사로 평생을 살았죠. 만수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직업이 뭐든 지위가 어떻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만수는 회장을 봤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이제 그걸 이해하셨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행사가 끝나고 만수와 회장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차 태워드릴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걸어갈게. 회장이 물었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형님, 회장이 불렀습니다. 형님은 후회 없으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조용히 사신 것이요?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후회는 없어.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회장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봐줘. 존중해줘. 만수는 회장을 봤습니다. 그게 좋더라. 늦었지만 회장이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예쁘다.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도 노을을 바라봤어요. 형님, 물어봐도 될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 사셨어요? 당당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만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지.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안전해. 눈에 띄면 다쳐.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산 거야. 그림자처럼.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덕분이야, 도연아. 회장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형님,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계셔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차창 밖으로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지금부터인 것 같았어요. 존엄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회장도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회장은 만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형님, 저녁 같이 먹어요.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만수가 웃었어요. 좋지. 뭐 먹을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평등하게. 이제 더 이상 회장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형과 동생이었죠. 만수의 인생은 이제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진짜 삶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노을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했어요. 마치 만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